자, 수열 시작해 볼게요. 자, 수열은 우리 수원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생각보다 좀 외울 것도 좀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좀 외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이해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수열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렬로 나열한 것이다. 일렬로 나열한 것이다. 이게 이제 수열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요 정의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정의를 사용하는데, 수열은 곧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함수다. 자, 수열은 곧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 그러면 정의역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예요. 그래서 수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함수냐 물어보면,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서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이제 수열의 정의라고 했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이 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실수를 뜻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복소수도 가능합니다. 수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는 그냥 일반적인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함수를 표현한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함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했다라는 이 일렬로라는 표현이 바로 자연수랑 대응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정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 더 고급스럽게 자, 이렇게 함수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고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자연수는 이제 1, 2, 3으로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때 여기에 있는 이 함수 값을 우리가 F1, F2, F3 이렇게 붙여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때 n번째 항에 대한 요 fn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an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an을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안다면 사실 수열을 아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뭐 일반항이 뭐냐 알고 있다면 거기 n에다가 1, 2, 3을 넣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모두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는 것이 사실은 수열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 찾기가 수열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열에 대한 표현은 일반항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붙여서 수열을 표현을 해요. 만약에 어떤 그 an이 en-1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항이 en-1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게 1일 거예요. 2 집어넣으면 3이고요. 3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4를 집어넣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en-1이라는 n번째 항 알고 있다면 이렇게 수열을 모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대표적인 수열들 몇 가지를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바로 이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에요. 그 전에 이 수열의 일반항 찾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교과서에서도 잘 나오고요. 문제풀이 할 때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 자, 수열 중에 9, 99, 999로 가는 수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세 번째 항이라고 하면 네 번째 항이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9999겠죠. 그죠?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거의 일반항은 요 999999999라고 하는 게 10의 거듭제곱에서 1을 빼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거 9라고 하는 것은 10-1이고요. 99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999라고 하는 것은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9999라고 하는 것은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4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요 99999로 나가는 요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이렇게 수열로 표현하는 형태인데 다른 데서도 보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좀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22, 222, 2222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아까 9999999 이거였죠. 자, 이거를 9로 나눠줍니다. 9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1, 111, 111, 1111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22222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별도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외에도 이렇게 수를 나열시켜 놓고 일반항 찾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내신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수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이 등자는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 같을 등자를 써요. 같다. 그 다음에 차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두 수의 차이할 때 그 쓰는 그 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차이가 같다라는 말이죠. 차이가 같다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했던 홀수열 13579로 나가는 이 수열을 보시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가 2입니다. 그죠? 3하고 5 사이에도 2가 있고요. 5하고 7 사이에도 2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항에서 앞항을 빼면 언제나 우리는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한 두 개의 항에 대하여 an과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에 대하여 이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언제나 어떤 일정한 값을 이룬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등차 수열은 표현 자체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라고 써도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런 표현에서는 이게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일반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그냥 놔두더라도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어떤 값을 더한 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항에다가 또 같은 이 값을 더한 건데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이 A1 플러스 D이기 때문에 이게 A1 플러스 2D가 돼요. 자,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것이다. 요 D를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요 차이죠. 여기서 차이가 같다 할 때 이 차이인데 아마 뭐 디퍼런스 정도의 약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를 건데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두 번 더한 거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한 게 되겠죠. 자, 이걸 쭉 해서 일반화 해보면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게 될 거예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것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요게 이제 1차식 꼴이에요. 그죠? 요게 n에 대한 1차식 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dn 플러스 a1-d 꼴이기 때문에 이게 1차식에서 봤을 때는 요 d가 기울기 역할을 해줍니다.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1차식 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D는 이제 뭐 Y절편에 해당되겠지만 어쨌든 공차가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수열을 만들 때는 기울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1차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죠? 요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부르고요. 요것도 나중에 등차 수열 정의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표현도 여러분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같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죠.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2D입니다. 그죠? 네 번째 항은 A1 플러스 3D가 되고요.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을 때 그 이웃한 세 개의 항 사이에는 이렇게 세 개의 항 사이에는 언제나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한 것의 반이 가운데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세 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개라고 해도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요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요 가운데 항의 an 플러스 1의 2배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 2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때 요 an 플러스 1을 양쪽 두 항의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들이 새롭게 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서 이 용어들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과 식이 따로 노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약자로 쓰기도 하는데 등차 수열의 약자는 Arithmetic Progression, 그래서 AP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P라고 쓰면 여러분이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이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다 풀 거는 아니고요.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 있답니다. 그때 얘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차만 알아내면 되겠죠. 자, 0.85와 0.91이 얼마의 차이를 갖느냐면 얼마죠? 0.06의 차이를 갖겠죠. 그러니까 0.06이 바로 공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2.05가 첫 번째 항에다가 0.85죠.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느냐. 공차 0.06을 몇 번 더해야 되느냐.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항 공식 자체가 여기가 이제 n-1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n을 구하면 요게 이제 몇 번째 항인지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n번째 항이니까 요게 몇 번째 항이냐는 이제 요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서 0.85를 빼줘야 되니까 자, 0.85를 빼주면 얼마니? 요게 얼마요? 어디 보자. 1.2인가요? 맞죠? 1.2가 0.06 n-1이니까 122 6에 n-1이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이게 20인가요? 그러니까 n은 21번째 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5래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243, 243이 다섯 번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4번 더한 겁니다. 그죠? 공차를 4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를 구하면 이제 공차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3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결국 4D가 로그 2의 24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되고요. 자,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은 자,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3분의 243이 되고 이게 얼마니? 로그 2의 80인가? 맞죠? 이게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4의 로그 2의 3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차가 로그 2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가 0.3이고 10번째 항이 4.7이라 그랬으니까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 우리 모르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거예요. 그죠?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9번 더한 건데 공차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1을 구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n항이, 자, n항이라는 게 바로 일반항이죠. 그래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공차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N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공차와 첫 번째 항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좀 더 수월하게 찾아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항이 13이고 23번째 항이 49랍니다. 자, 11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0번 더한 거예요. 자, 이 값이 13이고 23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22번 더한 겁니다. 자, 이것이 49란 얘기예요. 자,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와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50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9번 더해준 거니까 여기서 A와 D를 구해서 대입해주면 50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A5와 A8, A 5번째와 8번째 항을 더했더니 32래요. 애초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A5라고 하는 것은 A1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4번 더한 거고요. A8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7번 더한 거니까, 자, 두 식을 더했다는 얘기니까 2A 더하기 얼마니? 11D죠? 이게 32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과 12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9D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1D의 합이 2A 플러스 얼마니? 20D네. 얘가 5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와 D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K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 K-1의 D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은 A와 D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이 값이 43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네요. 자,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2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이다. 자, 요 표현은 아까 우리 등차 수열 앞부분에서 나왔던 표현이었는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 요게 등차 수열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요게 D가 3이에요. 공차가 3. 그러니까 요것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B1과 B2가 주어져 있고 요게 주어져 있어요. 요거. 자, 요것도 우리 등차 수열에 아까 세 번째 등차 중항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어떤 가운데 항, 첫 번째가 BN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BN 플러스 1, 세 번째가 BN 플러스 2라고 하면 이웃한 세 항이에요. 그죠? 그것들 사이에 맨 앞과 맨 뒤, 앞과 뒤를 더해서 반 나눈 게 가운데 항이다. 그러면 요게 등차 중항이다. BN 플러스 1이 BN과 BN 플러스 2에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우리가 BN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2고 두 번째 항이 30이라고 했으니까 2가 줄었죠.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2다. 첫 번째 항은 32고 두 번째 항은 공차는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다.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N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AN이라는 게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라 그랬으니까 AN은 뭐니? AN은 3n 마이너스 1이겠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3n으로 시작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어서 2가 나온다 생각하면 뒤에 마이너스 1이 붙는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여기다 10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N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32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니까 B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2이고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1 넣어서 3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34겠죠. 15번째 항은 여기다 15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이거 AN에 대한 문제인데,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열을 해보면 1 넣었을 때, 2죠. 그 다음에 30 올라가니까, 그 다음은 5일 거고, 8, 그 다음은 11, 그 다음은 14, 그 다음은 17, 2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일 거예요. 점점 커지죠. 자, 그랬을 때 100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수를 넘어야 됩니다. 넘는 요 첫 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3n-1이 100을 넘는다. 그러면 요 n은 얼마가 됩니까? 넘어가면 99가 되고요. 자, 이걸 3으로 나눠야 되니까 n은 뭐보다 크다? 얼마니? 이게 99를, 이게 101이네요. 그죠? 101을 3으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니? 33.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n은 33. 얼마인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자연수는 34가 되겠죠. 그래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느냐? 그러면 34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다 34를 넣어주면 그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것은 32로부터 시작해서 둘씩 줄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그 번호 k에 대하여 이 둘이 서로 같아진다니까 양쪽에다 k 넣어서 그냥 풀면 되겠죠? 3k-1, 요게 ak예요. 그 다음에 bk가 -2k 플러스 34입니다. 이 둘이 서로 같다고 놓고 풀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xy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가 1과 y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 중앙성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세 개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2x제곱이 -1 플러스 y제곱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때 x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봐라.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연립방정식이니까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제4항까지의 합이 40이다. 이 표현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예요. 그죠? 근데 A2라는 건 A1 D고요. A1 플러스 D고요. A3라고 하는 건 A1 플러스 2D고 A4라고 하는 것은 A1 플러스 3D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 A1이 총 4개니까 4A1이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총 6개네요. 그죠? 그래서 6D가 됩니다. 자, 이 값이 40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1 플러스 D하고 그 다음에 A1 플러스 2D 두 개를 곱한 것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 A1과 요거죠. A1 바로 열고 A1 플러스 3D 두 개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그럼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과 요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자체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등차수열에서요. 등차수열에서 연속된 세수, 연속된 세항이라고 할까요? 자, 세항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잡아줄 때 A-D와 A와 A 플러스 D 형태로 잡아줘요.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모든 요 세 항의 합은 3A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D가 없어져요. 그래서 합을 만들 때 요거보다는 요게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첫 번째가 A-D, 두 번째가 A, 세 번째가 A 플러스 D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속된 네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랬을 때는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더했을 때 D가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죠. 항이 4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좀 테크닉적인 건데 요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놓고 문제를 보통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아는 공차랑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요렇게 4개를 놨을 때 그 모든 요 4개 항의 합은 4A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런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일반항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된 4항의 합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A-3D, 그 다음에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요걸 모두 더한 건 4A죠. 그러니까 4A가 40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A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플러스 얼마죠? 8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A제곱은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9D제곱이 넘어가면서 뭐가 되니? 플러스 9D제곱이 되면서 이게 8D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게 8이다 해서 우리가 D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다르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D가 1이라고 한다면 첫째 항이 1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얼마가 되니? 10에서 3 빼는 거니까 7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은 여기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이 되고 여기는 13이 돼요. 근데 D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3이 되고 그 다음은 11이 되고 그 다음은 9가 되고 7이 됩니다. 순서만 반대일 뿐 요게 수열은 같은 수열이 돼요. 맞죠? 자, 요런 수열의 첫 장부터 4항까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어떤 항이 뭐 앞에서부터 뭐 크다 작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연속된 3항, 그 다음에 연속된 4항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문제를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한 단계 좀 다른 수열이기 때문에 자, 등차 수열 정리 잘 하시고요. 수열의 정의 먼저 확실하게 익히시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어떤 일반항, 그죠? 공차, 첫째 항,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우선적으로 좀 많이 읽어서 새로 배운 용어들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등비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니까 등비까지 일단 좀 천천히 먼저 가시고요. 거기까지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쪽으로 넘어가셔야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공식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화이팅 해보세요.